안녕하세요. 중고항사 위팅스입니다. 자, 오늘은 HSK, KK에 대해서 한번 중국 폐하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한국 빼고는 중국 현지도 그렇고 상급을 보면 초급을 같이, 4급을 보면 중급 폐하를 같이, 5급을, 6급을 접수하시면 HSK, K 고급 폐하를 같이 접수를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결합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한국은 분리가 되어 있죠. 상급은 상급만, 4급은 4급만, 회화는 회화만. 근데 요즘에 어디를 입학하거나 유학 준비를 하시거나 점수를 또 요구하실 때 점수를 회사에서 증빙을 하셔야 될 때 요 HKK를 내셔야 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래서 얘는 준비는 목적성이 좀 강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만큼 빨리빨리 좀 치고 빠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중국어를 학습을 오랜 기간 하진 않았지만 빨리빨리 좀 합격을 하고 싶어. 근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의외로 한국 분들은 말하기에 되게 취약하세요. 차라리 3급, 4급처럼 단어를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 더 나아. 얘는 오히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얘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딩호 종후 부분이 열문항이 되고 있고요. 딩호 종후는요, 내 생각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반응하시면 되시는 거. 예를 들어서 我们的生活每天都在发生变化 라는 문장을 들었네? 그대로 뱉으셔야 돼요. 我们的生活每天都在发生变化 하다 띠 소리가 울리거든요. 띠 소리가 울리고 난 다음에 중복하셔야 되는데 까먹기 전에 빨리 말하고 싶어서 띠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꼭 1, 2번에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기억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알아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뭔가 들었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 오면의生活, 나变化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시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귀트이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사전에. 우리가 HSK 시험 볼 땐 A번엔 삐리리, B번엔 뭐 C번엔 이거였는데 띠엔 나올 때 띠엔자만 듣고 문제를 풀었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A번에 띠엔 나오, C번에手机, 자, 뭐 A번에 照相机, 요렇게 서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짜오시할 때 짜오 들렸나? 쇼지할 때 쇼 들렸나? 요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못 듣고 그냥 띠엔 나올 때 띠엔자 들렸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귀가 트였다기보다도 그 단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신 분들. 그러니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핸드폰이 들릴지 컴퓨터가 들릴지 사진기가 들릴지 생활이 들릴지 모르는 존재하에서 그거를 듣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애들이 무슨 말이야? 라고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ABC 보기 분석이든 혹은 아니면 스크립트를 보고 읽으셨다면 읽고 그냥 무작위로 귀튀기 연습을 해주세요. 걔를 듣고도 바로 우리의 생활이 매일매일 발생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겠구나. 라고서 캐치하실 수 있게 我们的生活每天都在发生变化 이렇게 해서 읽으실 수 있게 쉐도잉 연습, 귀티기 연습을 하시면서 많이 읽는 연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발음과 억양에 신중하셔서. 단어량의 확보는 당연하시고요. 제가 이제 못 따라 들으신 분한테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는데 발생하다가 뭐죠? 변화가 뭐죠? 점점점 말이 없으세요. 내가 당연히 그 단어를 모르고 있다면 앞만 10번 들려도 당연히 비슷하게 내는 일만 하지 제대로 뱉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어량의 확보는 정해져 있죠. 초급까지는 상급이기 때문에 상급 단어 600개. 그다음 중급 회화는 4급까지이기 때문에 1200 단어 4급. 그다음에 고급 같은 경우는 약간 5급 플러스 6급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급까지의 단어 조금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확보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실게요. 혹은 아니면 준비하시면서도 계속 3, 4급 단어 까먹지 않게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칸 도쇼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림 보고 얘기하기 부분이에요. 주제는 내가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림 11번 밑에 메모장, 11번 밑에 메모장, 13번 밑에 메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 운동 되게 좋아해. 我很喜欢 나는 평상시에 很喜欢去运动. 나는 평상시에 운동하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这让我很快缓解压力. 이렇게 하면 되게 스트레스도 빨리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放松心情, 기분 전환이 됩니다. 뭐 요런 멘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걸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 게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물론 준비 시간 10분 동안 다 적진 못해요. 4개를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아무리 적어도 다 적지 못할 거예요. 아, 내가 평상시에 준비하시고 머릿속에 있던 거와 그 다음에 서론 부분에 내가 주제를 정한 거를 같이 결합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게 중타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준비 시간이 따로 있다. 11, 12, 13, 14번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 동안 내가 문제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보는 사람에 따라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나는 이 그림을 봤더니 평상시에 되게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취미가 떠오르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더니 운동이네? 맨날 운동할 때마다 되게 땀 흘리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이 운동선수인데 지금 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1등 한 것 같아. 그래서 1등 해가지고 성취감을 그런 느끼는 주제로 잡아줄까? 노력과 성취. 자, 그리고 나는 바로 중국어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요즘 느끼고 있지. 계속 내 실력이 향상이 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또 내년에 좀 더 깊게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한번 유학도 가고 싶어. 그런 나의 계획과 성취감에 대한 얘기로 빠지실 수도 있고, 이걸 봤더니 스트레스 해소. 요즘은 되게 나는 스트레스에 찌드는 사람인데, 평상시에 그래서 주말이면 운동을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지.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은 바로 달리기야. 달리기를 하면서 땀 흘릴 때 가장 즐겁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 하시고 내가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얻고 있는 점과 올해 8월 달에는 마라톤 대회도 참가할 계획이야. 요런 얘기를 또 써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서론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건 나의 취미. 얘기를 한번 펼치고 싶어? 나는 운동 외에 어떤 또 취미가 있는지 그런 다양하게 또 펼치실 수도 있고 노력과 성취. 이 사람은 지금 운동을 통해서 1등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었네? 나는 어떤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지? 그런 중고 공부면 중고 공부. 이런 얘기를 또 펼치실 수 있고요. 정해진 답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서론을 정하셨다면 그거에 대해 이제 살을 붙이셔야겠죠. 这张图片让我想到了运动. 이 그림은 저에게 운동을 생각나게 하네요. 我的爱好也是运动. 제 취미 역시나 운동이에요. 我是一名上班族. 우리 이밍이라는 양사를 묶으셔도 되고요. 그냥 我是上班族 하셔도 되고요. 上班族는 직장인, 일하는 사람. 저는 한 명의 직장인입니다. 但是 그런데요. 只要有时间我就去运动,我就去跑步. 시간만 있다면 저는 운동하러 가요. 혹은 아니면 시간만 있다면 저 달리기 하러 갑니다. 달리기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면 일주일 동안의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얘기를 이제 살을 붙여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취미로 설정을 했어? 그러면 그 취미에 대한 얘기. 내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그 취미를 통해서 내가 얻고 있는 거. 그리고 주로 누구랑 같이 이 취미를 하고 있으면 어느 시간대, 주말이면 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요 달리기 하는 거 외에도 이런 취미도 가지고 있지. 이런 소개를 지금 듣는 청자한테 해주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노력과 성취감. 이걸 봤더니 뭔가 성취란 느낌이야. 자, 그러면 그럴 때도 이 운동선수처럼요, 像这个运动员一样，我在努力做事情的时候，总会有成就感。成就感은 성취감을 느껴요. 尤其是 특히나요，在学习汉语的时候，我也有同样的感觉。 저도 역시나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중국어 공부를 할 때면요. 저는 중국어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고
있고, 그 다음에 매번 실력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중국 유학도 꿈꾸고 있어요. 아니면 중국 여행, 어느 지역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배웠던 걸 실생활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뭐, 요런 얘기들로 계속 살을 붙이셔도 좋겠죠. 일단은 서론을 뭘로 정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1, 2, 3으로 같이 화제를 붙여줘야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방.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요걸 소개하셔도 좋고요. 运动对于我来说是一种很好的减压方式. 하나의 바로 减压는 우리 减少压力 줄임말이에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所以我通过运动不仅变得更健康，也变得更积极，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건강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요. 이 운동을 하면서 특히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운동 종목을 얘기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내가 어느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요즘 받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또 펼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는 얘기는 답변은 제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쁜 정답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한 줄 책으로 가다 보면 이분을 채우기가 힘들어요.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그거에 대해 살을 붙이면서 얘기하셔야 우리가 충분히 2분 안에 설정이 가능하다. 자, 12번에 요런 옷 고르고 있는 사진이야? 저는 요 그림을 봤더니 매일매일 옷 사는 나의 모습. 저도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맨날 인터넷 쇼핑. 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근데 또 옷은 왜 이렇게 또 사도 입을 게 없어, 맨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또 고민하고 입을 게 없고 맨날 또 사고 그런 이제 또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나 일상을 얘기하셔도 좋고 혹은 아니면 매일매일 출근하기 전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시다가 옷을 입고 또 출근하는 그런 나 일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주말에 난 드디어 남자친구랑 데이트가 잡혔네 이렇게 해서 옷을 골라서 신나 보이는 그런 나 일상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살을 붙이시면 되겠죠. 나의 일상, 주말의 일상이냐, 평상시에 출근하는 일상이냐,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하는 그런 나의 일상이냐. 정답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즉,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 할 말이 없어서 고민은 아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2분 동안 얼마나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이 화자에게, 청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지를 뭐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좀 얘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음 너무 중요하고요. 암만 열심히 떠들었는데도 발음이나 억양, 성조 다 틀렸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된다면 좋은 점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 발음은 우리가 녹음을 해서 측정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녹음해보고 속도가 빠르네?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자꾸 성조가 틀리네? 이런 거를 체크하는 연습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무조건 다 쉬운 단어가 아니라 강약, 중강약의 단어들을 같이 조금 설정을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중급 단어의 수준의 조금 단어를 같이 섞어서 써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외국인이랑 대화하실 때 어머, 이 외국인은 이런 단어도 알고 있어? 평상시에 진짜 한국 분들과 대화 많이 했나 보다.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어의 설정을 조금 적절하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어투들도 같이 녹여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이 중국은 23분 정도로 되게 짧거든요. 평상시에 3급, 4급, 5급, 6급에 비하면. 근데 그 23분을 투자해서 꼭 기출문제 저에게 숙제로 녹음해서 내주실 때 집에서 시험처럼 생각하고 꼭 투자해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다들 그 23분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점점.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하루에 근데 23분 내는 건 어렵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적어도 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누구나 다 합격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내가 괜히 설렁설렁해서 길게 끌지 마시고요. 하려면 그냥 팍 하고, 안 하려면 그냥 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조금 집중해서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고, 할 땐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쉬어요. 쉬었다가 나중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 팍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그냥 취미로 중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유지를 하시면서 재밌게 이어가시면 좋고 시험이 목표시라면 시험은 길게 끌지 마시고 그냥 집중했다가 집중할 때 팍 하시고 치고 빠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부분과 2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부분은 듣고 질문에 대한 답하기 부분이 있죠.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하기 부분인데 요거를 좀 끊어서 갈게요. 또 한 번에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강의를 자주 이렇게 올려드리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자주는 못하지만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이트를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그다음에 인스타 이렇게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다자신 골라자이제 수고하셨습니다.